여러분 멋진 신세계 재밌게 보셨나요? 드라마 초반에 이 드라마가 고증이 잘 되어 있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후반부에는 개연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의상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첫 등장 장면에서 강희빈은 붉은색 당의를 입고 있습니다. 당의가 조선 후기 궁중 예복이었다는 건 이미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흥미로운 건 색상과 금박 문양입니다. 강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는 장면을 보면 붉은색 바탕에 봉황 문양과 흘림체로 적힌 수복 문양이 들어간 당의를 입고 있는데요. 신설이가 코마 상태 빠졌을 때도 미지의 공간에서 이 착장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와 죽음, 강렬한 운명을 연상시키는 색입니다. 그런데 현대로 넘어와 신설이의 몸에서 깨어날 때는 초록색 당의를 입고 있는데요. 초록색은 생명과 재생을 상징하는 색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금박 문양도 달라져 있습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봉황문은 없어지고 정자로 쓰인 수복문이 있는데요. 수복문은 목숨수, 복, 복자를 활용한 길상 문양으로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희빈은 신설이의 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비극적인 죽음을 내포하는 붉은 당의에서 생명과 복을 기원하는 초록색 수복문양 당의로 바뀐 것. 이 변화가 바로 강희빈의 운명 변화를 보여주는 의상 연출인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당의의 수복문양과 더불어 치마에 있는 스란단 문양도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밑단에 문양을 넣은 치마를 스란 치마라고 하는데요. 가끔 보면 두 단으로 문양이 들어간 치마가 있어요. 이거는 대례복을 입을 때 입는 대란 치마예요. 이 드라마에는 다양한 금박 문양이 나와서 눈이 즐거웠는데요. 실제로 후기에는 이렇게 왕실 여성 예복에 금박 장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조선 초기 유물로는 직금이 많아요. 근데 후기로 갈수록 직금 유물은 없어지고 금박이 성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조 때 사치를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비단에 무늬를 넣는 걸 다 막아버리셨죠. 근데 당이랑 원삼을 왕비부터 내외명부까지 다 입는데 높은 신분을 나타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옷을 완성하고 나서도 넣을 수 있는 금박이 조금씩 유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영조대왕님께서 하신 게 가채를 금지하신 건데요. 똑똑이 강희빈이 이걸 짚으시네요. 여자들이 머리에 얹는 이 가채가 가면 갈수록 커져서 목이 꺾여 죽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가채는 웬만한 기와집보다 비쌀 정도였어요. 영조께서는 이런 게 보기 싫으셨나봐요. 그래서 유행하게 된 게 첩지랑 족두리입니다. 강희빈이 하고 나오는 첩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신설이씨 이런 고증 문제는 의상 분장님께 먼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영화나 드라마 속 의상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전 의상팀 현 전통복식 대학원생이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합방신이었는데 차 대표 덕분에 친잡례를 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친잡례는 왕비가 양자업을 장려하기 위한 의식으로 뽕잎을 따서 누에게 먹이는 건데요. 이때 입은 옷이 국이라고 친잡례용 예복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설마 국이가 나오는 건가 하고 기대하면서 봤는데 우궁으로 나오는 신설이가 아픈 왕비를 대신해서 왕비 최고의 예복인 저기에 대수머리를 하고 나와요. 친잡례에는 국이를 입는 게 국룰인데 국이는 뽕나무에서 유래한 상색으로 푸른기가 도는 노란색이었는데요. 드라마 원경은 조선 초기 배경이라 이런 국이를 입는 게 맞고요. 멋진 신세계 속 사극은 영조 이후 배경이거든요. 영조 43년에 거행한 친잡례 기록을 보면 왕비가 대용색의 저기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외명부는 원삼을 입고요. 보솜의 붉은 끝동에서도 왕비가 저기를 입고 있죠. 이 드라마도 영조 이후 배경이거든요. 영조 때 바뀐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매번 언급하게 되는 킹영조. 멋진 신세계 드라마 시작과 끝에 옛날 회상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데 강반신과 대군을 꽁냥꽁냥 하는 게 왜 이렇게 몽글몽글 예쁜지. 이 몽글몽글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쁜 한복들도 한몫한 것 같은데요. 일단 강단심이 한 머리는 새학머리라고 두 갈래로 나눠 따아 올리는 머리입니다. 새학머리는 궁중에서 관례 전인 궁중 여아들이 하던 예장용 머리였습니다.
정식 라인이 되면 옥색 저고리에 남치마를 입게 되는데요. 이 옥색 저고리에는 자주색으로 배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깃이나 고름 끝동에 배색을 넣는 저고리를 회장 저고리라고 합니다. 견마기까지 배색이 다 들어가면 3회장 저고리가 되고요. 이건 견마기에는 배색이 없으니 반회장 저고리가 되겠네요. 좁은 소매에 짧은 기장을 보니 조선 후기 저고리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죠. 이렇게 의상 디테일을 보면 그게 시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멋진 신세계의 과거 해상신에서 대군의 의상을 보면요. 조선시대 다양한 편복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고 끝이 둥글게 굴려진 소매를 두리소매라고 합니다. 이곳에 가벼운 소지품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죠. 여기서 소매치기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넓은 소매는 대창이나 도포에 주로 나타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창이냐 도포냐고 하신다면 이 뒷자락을 봐야 해요. 대창이는 뒷중심에 트임이 있어서 활동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이건 양옆이 트인 중치막으로 보입니다. 도포는 그 위에 한 자락이 더 있어서 트임 부분 사이로 안에가 보이는 걸 막아줍니다. 조선시대에 다양한 편복포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중 으뜸은 도포인 것 같아요. 이건 실제로 영조가 입었던 도포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얇은 사원단으로 만들어서 안이 우아하게 비치죠. 그래서 이 안에 소창이나 중치박을 겹쳐 입었습니다. 원단에 화려한 문양 하나 없어도 이 소재만으로도 고급스러움이 한껏 느껴집니다. 이게 한국스러운 멋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깜빵 엔딩 최문도는 조선시대에서 왕세자였다가 왕이 된 것을 의상으로 단번에 알 수 있죠. 왕세자는 사조룡보가 있는 흑색 권룡포를 입고요. 왕은 오조룡보가 있는 홍색 권룡포를 입습니다. 이렇게 의상은 등장인물의 신분과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각적 장치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의상에 대한 역사나 정보를 알면 드라마를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죠.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의상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화나 드라마 속 의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